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오늘도 총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종목들은 제일기획과 SM 그리고 원익홀딩스와 대한항공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제일기획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미주 마케팅 트립 후기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연결 매출 총이익은 2,51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3억 원이 전망됩니다. 중국의 큰 반등을 가정하지 않은 보수적인 외형 추정이라고 한정을 지어줬습니다. 본사와 해외 매출의 총이익은 각각 2.8% 그리고 8%가량 증가를 할 전망인데요. 주 광고주의 S10 관련 BTL 등 물량 증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한편 2분기 연결 매출 총이익은 2,912억 원, 영업이익은 633억 원이 전망됩니다. 폴더블 폰이 가세가 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광고 대행사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총 3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외형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동사가 제시한 7에서 10%의 연간 매출 총이익 증감률 목표는 글로벌 평균을 의미 있게 상회한다는 분석입니다. 4, 5%의 계열향 물량 증가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대행사뿐만 아니라 IBM 그리고 딜로이트와 같은 IT 컨설팅 회사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닷컴을 포함한 이커머스에서의 역량 강화는 향후에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배당 성향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반기 큰 M&A가 없다면 글로벌 평균인 40% 초반을 크게 상회하는 배당 성향 유지될 전망입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콘텐츠 대비 광고 대행사는 저위험 중수익을 보장합니다. 중국향 판권 수출이 재개가 되기 전까지는 미디어의 대장주 자리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광고 대행사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분석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 29,0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12개월 선행 EPS에 22배의 배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감률 그리고 해외 전 지역의 고른 성장, 60%의 배당 성향을 근거로 매수 관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최근 주가 조정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기획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시죠. 제일기획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1.26%가량 올라와 주면서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4,1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SM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활동량 회복 전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엔터주인 SM입니다. 1, 2월 음반 판매량은 22만 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3월 샤이니 키의 앨범이 월간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분기 판매량을 플러스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콘서트의 경우도 동방신기의 엽기저 효과 그리고 샤이니의 입대 공백 영향으로 일본과 글로벌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1분기 활동량 감소 여파로 1분기의 동사 실적은 매출액 1,314억 원, 영업이익 8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대비 7%가량 하회를 할 전망입니다. 또한 동방신기의 엽기적 그리고 샤이니의 군입대 공백을 메우고 올해 성장까지 이끈 세 팀, 엑소와 NCT 그리고 웨이션V의 활동량은 2분기부터 본격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이그룹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레드벨벳도 올해 첫 글로벌 확장에 성공한 점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엑소의 순차 군입대를 앞둔 글로벌 투어와 추가 유닛 활동 계획 그리고 NCT의 첫 글로벌 투어, 웨이션V의 정식 음반 발매가 2분기부터 집중되면서 동사의 활동량 전년 대비 증가세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SM, CNC는 올해부터 광고 기획업과 예능의 제작, 유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연간 턴어라운드 목표 연초 라인업 엑사세2가 해외 복수의 OTT 플랫폼으로 수출되면서 아이돌 예능 콘텐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한편 드라마 제작 판매와 배우 매니지먼트를 주력으로 하는 키스트는 작년 5편이었던 그룹 내 드라마 제작 물량을 올해 6편에서 8편까지 증편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리고 OCN 보이스 3 포함 3편 제작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SM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SM 종목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1.84%가량 올라와 주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연이 신곡 4개로 8개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올킬하면서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SM의 주가이기도 합니다. 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8,7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SM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원익홀딩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저평가는 억울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원익홀딩스 종목 관련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낸드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마이크론이 낸드 부문에서 의외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재고 수준이 디램 재고 수준 대비 상대적으로 낮고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낸드 현물 가격의 하락폭이 디램의 현물 가격 하락폭 대비 완화됐습니다. 역사가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데요. 2016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때 낸드 제품 가격 하락이 먼저 멈추면서 디램보다 선행적으로 회복 시그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반복된다라는 기대감이 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익홀딩스는 저평가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시총은 3,646억 원인데 3대 자회사 지분 가치는 6,268억 원 기록하겠습니다. 저평가 상황 해소에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원익 IPS와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의 주가 상승과 미국 장비장치 공급사의 주가 반등 감안 시 원익홀딩스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리포트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보게 되면 0.62%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4,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원익홀딩스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고요. 대한항공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 종목 관련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3조 1,679억 원 그리고 1,803억 원까지 추정해준 리포트입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 그리고 8%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작년 1분기 실적에 반영됐던 일회성 비용인 안전장려금 534억 원 제외해보면 영업이익은 실제로 18%가량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물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정체된 공급에 비해서 정비비와 조업비 등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객 부문에서는 국제선의 비즈니스 수요가 꾸준히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선 여객이 7개 분기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항공업종에 대한 투자 관심은 저비용 항공사 LCC로 쏠리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서 부각이 좀 됐는데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와 중국 운수권 수혜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류비의 유가는 보통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반면 항공사가 승객에게 받는 유류 할증료는 예약 시점에 결정돼 유가와의 시차가 좀 더 깁니다. 유류의 할증료는 승객당 똑같이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자석 밀도와 탑승률이 높은 LCC가 대한항공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중국 운수권 역시 LC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배분될 전망입니다. 또한 1분기에 화물 수요가 부진한 점도 화물 사업이 없는 LCC가 더 부각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분기는 다시 대한항공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의 1분기 비용 이슈는 연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국토부의 안전점검이 강화가 되고 있고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증가폭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가가 반등한 만큼 2분기에는 유류 할증료도 반대로 역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그룹 주총이 일단락되면 지배구조의 불확실성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대한항공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9%가량 올라가면서 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2,4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대한항공 종목까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총 4종목 확인해 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한네트 종목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단위 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언급하면서 관련주가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한네트 현재 18%가 넘게 올라가면서 강세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3,4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질문에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면서 하지만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따르기 때문에 논의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종목인데요. 미국 FDA가 백혈병 신약 후보 임상시험에 대해 승인했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현재까지 강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5.57%가량 올라와 주면서 9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8,0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FDA 임상 승인 소식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탈은 이달 25일 미국 앱토주로부터 CG806의 임상시험에 대한 미국 FDA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CG806은 크리스탈이 2016년, 2018년 미국 앱토주 바이오사이언스에 약 4,930억 규모로 기술 수출한 백혈병 신약 후보입니다. 회사 측은 본 임상시험을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및 예측 가능한 약동학 데이터를 확보해 재발성 또는 난치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별도의 임상 일상시험에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 종목이고요. 세진중공업이 GS건설과 모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세진중공업 종목입니다. 5.02%가량 올라와 주면서 강세 흐름 여전히 시현되고 있고요. 4,29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GS건설과 약 242억 원 규모의 모듈 제작 납품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이 회사의 2018년 연결 매출액의 11.1%에 해당하고요. 계약 기간은 2020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젠플러스 종목입니다. 엠젠플러스가 장 초반부터 상승 전환과 함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엠젠플러스입니다. 11%가 넘게 올라가면서 여전히 강세 흐름이 시현되고 있고요. 1,17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1,1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엠젠플러스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1회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한 셈인데요. 엠젠플러스의 주가는 전날 15.08% 내린 9,980원에 거래 마친 바 있습니다. 장중에는 8,750원까지 추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배경에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있습니다. 전날 시장에는 첨단재생의료법이 부결됐다는 툰소문이 뻗으면서 엠젠플러스를 포함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법 등 바이오헬스 산업규제 완화 3법을 통과시켰고 이 여파로 급락했던 첨단재생의료법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오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